소위 말하는 구치소에 형사처벌을 받는 그 의뢰인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캄보디아 사건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구인구직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런 사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되나요?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이 다 합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특히나 이번에 이제 소위 말하는 리딩방이라든지 보이스피싱 이 조직들에 의한 사기들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고, 이 조직이 바꿔 말하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라는 것을 알든 못하든 이런 내용에 혹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조직에서 필요한 역할들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익 알바 내지는 어떤 고수익의 수익을 보장을 하는 그런 글들은 일단 의심하고 보시는 게 좋고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고 합법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게 그렇게 꼭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감언이설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글 하나 올려주고 그냥 사업자 있어서 그냥 그거 글 하나 올렸는데 그래도 문제돼요? 이게 단순히 글을 올리는 게 공범으로 비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장을 빌려달라거나 아니면 신분증을 빌려달라거나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경우도 아니고 합법적인 경우도 아니잖아요.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항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글 하나를 올리시는 것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투자 사기, 리딩방 사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상장 주식이든 비상장 주식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제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사람들한테서 돈을 모으고 그거를 이제 편취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려면은 조직이 기획을 하는 총책도 필요하겠지만 자기가 투자 전문가라고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역할이라든지 또 돈을 관리하는 역할이라든지 또 돈을 인출하는 역할, 뭐 전달하는 역할, 이거를 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근데 다만 그 모이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역할은 있지만 이게 어떤 조직의 어떤 구조로 돌아가게 되는지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이 조직에 이렇게 단순히 연루가 되는 것만으로도 같은 공범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금이 1억, 2억에서 끝나지는 않잖아요. 보통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가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기법에서 더 나아서 특경법에 해당하는 더 가중처벌을 받는 범죄로 여겨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그 공범들은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의 공범들로 같이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죠.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런 피해자분들 많이 보셨는데 마지막으로 피해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소위 말하는 구치소에 유죄나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 그 의뢰인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쉬운 돈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급여, 높은 보수 이런 것들은 다 대가가 있는 거거든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정당한 보수를 얻어가는 것이 아닌 한 감언이설에는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